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기연금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25년 8월에는 100만 5천 명을 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금을 서둘러 받으려 하는 걸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받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연금이 뭔지, 조기연금이 뭔지, 왜 요즘 조기연금이 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요. 어려운 숫자나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후 대비 저금통입니다. 젊어서 일할 때 월급의 일부를 내고 나이 들어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은행 적금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행 적금은 내가 넣은 만큼만 받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받는 돈도 같이 올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고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이고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해요. 이 정해진 나이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금 받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원래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법이 바뀌면서 태어난 해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지게 됐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60세부터, 1953에서 1956년생 61세부터, 1957에서 1960년생 62세부터, 1961에서 1964년생 63세부터, 1965에서 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보시다시피 젊은 세대일수록 더 늦게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고 아이는 적게 낳으니까요.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드니 연금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졌어요.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62세에 연금 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기연금, 정식 이름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때보다 일찍 받는 제도예요.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영수 씨는 1965년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64세, 그러니까 2029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해요. 이럴 때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59세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좋은 제도네. 하실 수 있는데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일찍 받는 대가가 있어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이 6%씩 깎입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여요. 그것도 평생 동안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원 6% 감액, 2년 일찍 받으면 88만 원 12% 감액, 3년 일찍 받으면 82만 원 18% 감액, 4년 일찍 받으면 76만 원 24% 감액, 5년 일찍 받으면 70만 원 30% 감액. 월 30만 원 차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조기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일정 금액이란 게 중요한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30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A값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급이에요.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조기연금은 본래 퇴직했는데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소득이 충분한 분이라면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일찍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취직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소득이 다시 줄면 재개됩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일찍 받으면 손해다, 손해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조기연금을 받은 사람과 정상연금을 받은 사람이 총 받은 금액이 같아지는 나이를 말해요. 전문가들이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5년 앞당겨 받은 경우 손익분기점은 대략 72세에서 78세 사이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생활비로 쓰는 경우는 72세 정도, 받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78세 정도까지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72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연금이 이득이고 그 이후까지 오래 사시면 정상연금이 이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분의 기대 수명은 평균 84세입니다. 60세 남성이 80세까지 살 확률은 약 68%, 여성은 86%나 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조기연금보다 정상연금이 유리한 셈이에요. 그런데도 왜 100만 명이나 조기연금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해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 4천 명으로 전년도 전체 신청자 수인 5만 9천 명을 반년 만에 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소득 절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51세 전후입니다. 대기업은 더 빨라서 49세 정도예요. 그런데 연금은 63세가 되어야 받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고요. 계산해보세요. 51세에 퇴직하고 63세에 연금 받으면 12년 동안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 기간을 소득 공백기 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이 있다고요? 평균 근속연수가 13년 정도니까 퇴직금으로 12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재취업? 조기 퇴직자의 절반 정도만 재취업에 성공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특히 2023년에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2세 생일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리라니요. 견디다 못해 조기연금 창구로 몰려간 겁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 후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연소득 3,400만 원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2천만 원으로 확 낮아진 거예요.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상연금 받으면 월 167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기연금으로 30% 깎인 금액 받으면 167만 원 안 넘으니까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 실제로 이런 이유로 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셋째,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던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냐?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2055년쯤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못 받을 거 지금이라도 받자 는 심리가 생긴 거죠. 물론 국민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험료를 올리든 급여를 줄이든 어떻게든 유지는 할 거예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지는데 실제 퇴직 나이는 그대로거든요. 앞으로 1965에서 1968년생이 수급 연령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 차례 조기연금 신청이 늘어날 거예요. 이분들은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13년을 버텨야 하니까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이걸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의 정년 연장을 권고했어요.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연금 수급 연령도 68세로 올리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소득 공백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노사 간 갈등도 예상되고요.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후 준비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할 때 몇 가지를 꼭 따져보세요. 첫째,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한가요?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따지지 말고 조기연금 받으세요. 배고픈데 나중에 더 받을 거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둘째, 건강은 어떠세요? 본인 건강에 자신 있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정상연금이나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있나요? 퇴직금, 부동산, 저축 등으로 연금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다면 굳이 손해보면서 조기연금 받을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떤가요? 연금 받으면 소득이 생기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도 따져보세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조기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처음입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평생 30%까지 깎입니다. 수급 연령은 늦춰지는데 퇴직은 빨라서 소득 절벽을 못 버틴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익분기점은 72에서 78세 정도. 오래 살수록 정상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을 언제 받을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